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한국의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금도끼 은도끼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직하고 착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잘 들어보세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숲이 많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정직하고 성실한 나무꾼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내와 함께 조용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아주 가난해서 가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래되고 낡았지만 소중한 철 도끼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나무꾼은 매일 산에 올라가 힘껏 나무를 베며 생활했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태양이 매우 뜨겁게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나무꾼은 평소처럼 나무를 베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꾼은 땀을 뻘뻘 흘리며 영차, 영차 하고 열심히 나무를 계속 베다 보니 얼굴이 빨개지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더워서 목이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쉬기 위해 근처에 있는 맑은 연못으로 내려갔습니다. 연못은 수정처럼 맑고 반짝거렸으며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연못에 물을 두 손으로 떠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 정말 시원하다 하고 나무꾼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쉬며 바람도 쐬고 마음도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이윽고 다시 나무를 베려고 도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손에서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앗! 하고 놀란 나무꾼은 도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도끼는 그대로 연못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풍덩! 큰 소리와 함께 도끼가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놀라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면 좋지? 나무꾼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연못을 바라보았지만 물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끼가 없으면 그는 나무를 벨 수도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아내와 자신이 먹을 음식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꾼은 너무 슬퍼져서 결국 연못가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흑흑, 내 도끼야, 내 소중한 도끼야 하고 말했습니다. 나무꾼은 한참 동안 울며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조용하던 연못에 잔잔한 파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흔들리고 반짝이며 이상한 기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다 연못 속에서 밝은 빛이 천천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빛이 점점 강해지더니 물 위로 하얀 수염을 가진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연못을 지키는 산신령이었습니다. 산신령은 따뜻한 눈빛으로 나무꾼을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산신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무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젊은 나무꾼아, 너는 왜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나무꾼은 깜짝 놀랐지만 곧 눈물을 닦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낡은 철 도끼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그 도끼가 이 연못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도끼가 없으면 저는 나무를 벨 수도 없고 돈을 벌 수도 없습니다. 나무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산신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무꾼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연못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연못이 다시 반짝이며 산신령이 물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산신령의 손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금 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금 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금 도끼를 자세히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그 금 도끼는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저는 금으로 된 도끼를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산신령은 미소를 지으며 금 도끼를 들고 다시 연못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산신령이 은빛으로 빛나는 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산신령은 또다시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 도끼가 내 도끼냐? 나무꾼은 도끼도 바라보았지만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그 은 도끼도 제 것이 아닙니다. 제 도끼는 이렇게 번쩍이지 않고 아주 낡았습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정직한 대답을 듣고 기쁨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못 속으로 빠르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금방 다시 나오며 한 도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도끼는 낡고 오래된 철도끼, 바로 나무꾼의 도끼였습니다. 산신령은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이 낡은 철도끼가 내 도끼가 맞느냐? 나무꾼은 도끼를 보는 순간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할아버지. 이 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도끼만 있으면 됩니다. 나무꾼은 너무 기뻐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의 진심을 느끼고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띠며 나무꾼에게 상을 줄 결심을 했습니다. 너는 정말 정직하고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하고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특별한 상을 주려고 한다. 산신령은 금 도끼와 은 도끼를 모두 나무꾼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금 도끼와 은 도끼도 모두 내 것이다. 나무꾼은 깜짝 놀라 두 눈을 크게 뜨고 산신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금 도끼와 은 도끼를 정말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저에게 주시는 건가요? 할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나무꾼은 감격한 마음으로 산신령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신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나무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단다. 산신령은 그 말을 남기고 비처럼 사라지듯 연못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무꾼은 세 개의 도끼를 조심스럽게 챙겨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나무꾼은 아내에게 연못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가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산신령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당신이 정직해서 그런 거예요. 아내는 기쁨에 눈물이 맺힌 채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무꾼 부부는 금 도끼와 은 도끼를 팔아 큰 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넉넉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부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착하고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는 먼저 다가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마음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무꾼을 존경하며 자주 칭찬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저런 정직한 사람은 또 없지 하고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빠르게 이웃마을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웃마을에는 욕심이 많고 게으른 또 다른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나무꾼은 착한 나무꾼이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귀가 번쩍 뜨이게 들었습니다. 뭐?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서 부자가 됐다고 하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의 눈은 탐욕으로 번쩍였습니다. 나도 부자가 되어야 한다. 나도 금도끼를 가져야 한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쉬운 방법으로 빨리 부자가 되려고만 했습니다.
결국 욕심 많은 나무꾼은 금 도끼를 얻기 위해 연못으로 몰래 갔습니다. 그는 연못 근처에서 나무를 베는 척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일부러 도끼를 손에서 살짝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 도끼가 빠졌네. 사실 그의 도끼는 값이 싸고 낡은 도끼였지만 그는 슬픈 척했습니다. 흑흑. 내 비싸고 귀한 도끼가 물에 빠졌어. 하고 그는 거짓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못물이 불빛처럼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수염의 산신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욕심 많은 나무꾼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젊은 나무꾼아, 너는 왜 이렇게 슬피 우느냐? 욕심 많은 나무꾼은 서둘러 눈물을 닦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주 비싸고 귀한 금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금 도끼는 정말 소중한 도끼였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산신령은 아무 말 없이 연못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산신령은 반짝이는 금 도끼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산신령은 금 도끼를 보여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금 도끼가 내 도끼가 맞느냐? 욕심 많은 나무꾼은 금 도끼를 보자마자 입가에 미소가 퍼졌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행운이 왔다.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는 기쁜 척이 아니라 진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 바로 이 금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슬펐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 도끼를 잡기 위해 손을 빠르게 뻗었습니다. 하지만 산신령은 그의 거짓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 대신 무서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산신령은 굳은 목소리로 욕심 많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욕심쟁이 같으니라고.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복도 주지 않는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산신령은 금 도끼를 단호하게 연못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풍덩 하는 소리가 다시 연못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산신령은 다시 연못 속으로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산신령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금 도끼도 잃고 자신의 도끼도 잃었습니다. 그는 연못가에 홀로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도끼들.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냈을까? 그는 큰 후회를 하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씁쓸한 마음으로 천천히 걸으며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정직했다면 나도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하고 혼잣말했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들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도 오랫동안 후회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정직의 중요함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에게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고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 는 말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에게 착하고 정직하게 살자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이번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가장 큰 보물이다.
라는 가르침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계속해서 마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지만 옛날처럼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는 먼저 달려가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복을 나누면 더 큰 복이 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다 하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반면 욕심 많은 나무꾼은 예전과 다름없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도끼들을 계속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자신의 실수와 거짓말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게으르게 살다가 점점 더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거짓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 고 말했습니다. 욕심 많은 나무꾼은 그 말이 진짜였음을 매일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외로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 몇 명이 착한 나무꾼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착한 나무꾼이 해준 도움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큰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고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따뜻한 목소리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그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가 진심으로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나무꾼에게 더 많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 말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은 점점 더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바로 한 사람의 정직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착한 나무꾼의 이야기는 여러 마을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멀리 있는 마을에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서로를 더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자신 때문에 마을이 더 좋아졌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착한 나무꾼은 연못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옛날에 자신의 도끼를 잃어버렸던 그 연못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연못은 여전히 맑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연못을 보며 옛날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산신령에게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정말 전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산신령님. 하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며 연못의 물결이 잔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착한 나무꾼은 마음속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다짐을 굳게 했습니다. 정직함은 언제나 나를 지켜준다. 하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천천히 걸으며 앞으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은 종종 그에게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정직하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정직하면 마음도 편하고 좋은 일이 생긴단다. 아이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경험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도 정직하게 살게요 하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잔치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착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정직해서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 하고 한 어른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정직함을 칭찬하며 웃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착하게 살래 하고 외쳤습니다. 마을은 서로를 격려하며 더욱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착한 나무꾼은 잔치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에게 큰 행복을 주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에도 마을은 여전히 밝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착한 나무꾼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그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더 나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정직하고 착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은 착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더욱 노력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착한 나무꾼처럼 되고 싶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산신령이 준 복보다도 나무꾼의 착한 마음을 더 칭찬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가르쳤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밝고 따뜻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이전보다 더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정직한 나무꾼의 착한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정직함이 한 사람의 마음뿐 아니라 마을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편 착한 나무꾼은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는 산신령에게 받은 복을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연못을 다시 찾아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산신령님, 저는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며 연못의 물결이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나무꾼은 산신령이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무꾼은 그 따뜻한 느낌을 마음 깊이 간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며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고 다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착한 나무꾼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하게 행동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돌아옵니다. 욕심을 부리면 잠깐은 좋을 수 있어도 결국 나쁜 결과가 찾아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정직한 삶의 가치를 다시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정직하게 사는 마음을 배우셨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가장 큰 보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착한 나무꾼처럼 여러분도 언제나 정직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바로 금도끼 은도끼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조금씩 천천히 배운다면 한국어 실력은 꼭 좋아질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또 다른 옛날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이 한국어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